네, 오늘장 MVP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오늘 경기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굉장히 긴 경기였죠. 6시간의 경기를 단 10분에 압축해서 살펴보는 오늘장 MVP입니다. 활약했던 선수들의 활약상과 함께 또 내일 경기의 관전 포인트, 이와 함께 내일 경기에서 활약을 해줄 만한 클린업 트리오까지 선정을 해드립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이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는 사실 딱 좋다, 나쁘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시장은 너무 양극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투수가 잘 막으면은 타자가 빈타에 시달리고 투수가 못 막으면 못 막는 대로 타자도 같이 쳐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장은 뭐 승패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뭔가 되는 쪽으로 타고 있지 않으면은 계속 굶어야 될 것 같고. 아, 요즘 경기 분위기가 어렵다고요? 경기 분위기도 어렵고요. 시장 자체도 뭐 오늘 뭐 지수는 많이 내렸지만 사실 체감 지수가 이렇게 아주 낮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주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허 위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시장이요? 네. 재밌으셨어요, 오늘 경기? 그 종목만 잘 고르면 되게 네. 좋은 장인데 또 선수에 그렇지 따라서. 않으면, 예, 그렇죠. 근데 또 뭐 실적이 예상치보다 뭐 안 좋게 나오면 뭐 막 단기간에도 한 30% 빠져버리고 하는 장이라서 좀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좀 더 해 먹을 게 있는 장세. 근데 이제 뭔가 좀 서로 다 뭔가 쫓기는 것 같이 수익률에 혈안이 네. 돼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두 분 네. 다 딱 좋다, 이렇게는 표현을 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활약했던 9명의 선수 리스트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수단 공개합니다. 1위부터 9위까지, 이 첫 번째 선수부터 9번째 선수까지 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타자입니다. CJ ENM, 2번 타자 효성, 3번 타자 한화, 4번 타자 SK케미칼, 5번 타자 CJ CGV, 6번 타자 풍산, 7번 타자 대한제분, 8번 타자 샘표식품, 9번 타자 SK텔레콤, 이상 9명입니다. 네. 리스트 쭉 봤는데요. 좀 그동안에 많이 좀 출전을 안 했던 선수들도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라인업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신선한 선수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먼저 이 운영님은 오늘 이 선수단 라인업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이 무게 중심을 잡아줄 만한 대형 거포 선수가 가운데 딱 배치가 돼 있으면 네. 그 위아래로 짜기가 상당히 쉽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승엽 선수가 4번을 치고 박병호 선수가 5번을 치는 팀이면 어디 무서워서 덤비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가운데가 딱 잡히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골고루 배분을 해서 짜기가 쉬운데 지금 기업의 면면을 보면 아주 중량감이 나갈 수 있을 만한 대형주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형주급의 종목이나 아니면은 신진 세력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지금의 어떤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와중에서도 정말 똘똘한 신진 세력들이 꾸준하게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언급이 된 것처럼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한 어떤 몸부림 내지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정도를 보시면 거의 올해 연중 내내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최근 꾸준하게 수익이 좋죠. 네. 상승세가 나타났던, 하지만 물론 이제 CJ ENM은 코스닥에 가면은 대형사이긴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과의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거의 뭐 중형주격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4, 5번에 있는 SK케미칼과 CJ CGV는 뭐 강력한 좀 파워를 막강하게 가지고 있긴 한데 얘네도 사실 업력이 아주 오래됐다라고 비유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역시 뭐 삼성전자라든가 어떤 헤비급에 버금갈 수 있는 거포 선수. 그런 대형주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경기 분위기하고 사실 좀 잘 네. 맞아떨어지는 라인업 아닌가요? 요즘에는 너무 네. 좀 무겁고 굼뜨고 이런 선수들보다는 피하죠. 발 빠르고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좀 활약을 해줘서 그런 네. 선수들 많은 것 뭐 같아요. 야구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노익장이 자꾸 이제 퇴물 취급을 받잖아요. 가끔 대타로 나와서 빈타에 허덕이고, 그러니까 뭐 반짝 상승했다가 바로 다음 날은 그냥 추세 복귀해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허 위원님은 오늘 라인업 좀 어떠세요? 저는 글쎄요 지금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일단 저는- 9번은 텔레콤은 그래도 한 4번 줘야 되지 않을까? 지명타자 정도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썩 많이 치지는 못했어도 네. 텔레콤 정도의 몸집이면은 지명타자급으로 해서 한 4번은 줘야 될 것 같고 케미칼은 한 3번, 5번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예, 한화 같은 경우도 3번보다는 좀 더 한 7, 8, 9번 정도가 맞지 않겠나 봅니다. 일본 조금 마음에 안. 일본 오늘 잘했나요? CJ 잘했어요. 오늘 잘했어요? 한 2루타 정도 쳤어요. 2.71% 상승. 그러면은 오늘뿐 아니라고 해도 요즘에 뭐 좋잖아요. 1분기 네. 실적만 본다고 해도 올해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내놓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땐 이 중에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CJ ENM이나 한화나 뭐 여기 끼진 않았지만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1번 타 정도는 뭐 제가 볼 땐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SK텔레콤이 글쎄 뭐 9번은 항상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오래간만에 올라서 9번 정도에 끼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선수단에 굉장히 좀 그동안에 벤치를 지키고 있던 선수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뭐 풍산도 그렇고 대한제분, 샘표식품 이 6, 7, 8번 선수들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왜 리스트에 좀 올라와 있는지만 좀 샘표. 언급을 하나씩 해주실까요? 샘표식품 보니까 괜찮아요.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 오늘 강했나요? 샘표식품 최근에도 괜찮았어요. 주가. 지금 영업이익이 26억 정도, 27억 정도 나왔어요. 작년보다 한 76%이 정도로 잘 나왔고요. 그리고 임원 현황 보면 박승복 씨랑 박진선 씨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인 것 같아요. 네네. 아버지인 것 같고. 샘표식품이 차지지. 몇 년 전에도 그 M&A 설에 굉장히 많이 휩싸이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대주주 그 지분이 낮아요? 예, 얼마 안 그 되나요? 특수관계인 다 해서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70%가 일반 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M&A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샘표식품 하면은 뭐 간장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뭐 특별하게 내세울 게 간장이 없는데 거의 MS의 예. 절반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국내. 이제 그 100년 뭐죠? 그 생품이 있죠. 100년 동안. 예, 예. 1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걸 갖다 브랜드화 시켜서 제품을 조금 더 이제 그 홍초 같은 거. 예, 아, 확장시키려고 하고 근데 있어서 그거 먹다 보면 말씀하신 몇번 먹다 보면 것처럼 못 먹어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조금 길게 보면 이 샘표식품이 네. 최근 3, 4년간으로 봤을 때 좋았을 때 영업이익이 100, 한 2, 30억을 넘은 적이 없고요. 연간으로요? 나빴을 때 영업이익이 한 네. 7, 80억대로 하향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좋아지면 뭐 좋겠지만 좀 이 가두리 안에 갇히지 않을까. 워낙에 최근에 네네. 음식료 종목이 좋으니까 네.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올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제분 같은 경우 풍산 이 두 종목도 모두 다 공시 때문에 올랐죠. 풍산도 이 지분 어느 정도 이 부산에 있는 토지 매각인가요? 네. 이런 내용도 땅을 나왔었고. 팔았어요? 오늘요? 네, 오늘? 어제 공시가 어저께. 나왔고요. 네. 레포트 효과로 인해서 오늘 또 흐름 좋았고 대한제분은 또 지주사 전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제분은 뭐 좀 이제 그 지주사 전환 때문이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재료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쪽도 이제 곰표 밀가루가 대표적인 제품이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계속 먹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네. 그래서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니군요. 이거는 네. 지주사 전환 같고요. 풍산은 최근에 전기동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무시는 못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올해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당시 이후에 구리라든가 전기동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와서 주가가 같이 동행하는 면이 네네. 높아요. 그러니까 풍산은 전기동이나 구리 가격과 거의 베타계수가 1에 가깝기 때문에 오르면 같이 오른다. 특히나 따라서 움직이는 말씀하셨던 거죠. 뭐 자산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원래 좋았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실적만 좀 받쳐주면 뭐 지금의 가격도 저는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은 오늘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 꼽아볼게요. 정정현 운영형님은 어떤 선수 좀 눈에 들어오세요? 오늘 SK케미칼을 먼저 뭐 4번 타자니까 중량감 있게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홈런이죠, 이 정도면. 거의 홈런이죠. 네, 그러니까 거의 12% 상한가죠. 상승. 네. 네. 개인적으로 최근에 제약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SK케미칼은 물론 오르기도 했지만 뭐 다른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좀 아주 별로, 미미한 네, 상승이었는데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중에 제약주가 좀 이제 상승률이 사라지면은 나는 SK케미칼을 나중에 좀 사야겠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한 2, 3년 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많은 회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업체도 이제 그 신약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혈우병 치료제라든가 독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가 뭐 올해 하반기 내지는 이렇게 좀 시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근데 1분기에 적자가 났죠. 근데 2분기가 영업이익 전망치가 제가 잠깐 리포트 보니까 한 300억대가 좀 넘더라고요. 뭐 그러면은 뭐 분기 단위로 QOQ로 보면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기 네네, 때문에 네. 실적도 좋을 것 같고 그 이제 뭐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혈우병 치료제, 독감 백신 이외에 한 서너 가지가 더 있고 그리고
이 효성과 좀 비슷한데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자동차 경량화 관련돼 있는 쪽에 대한 소재 개발이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쪽도 하고 있나요, 그거? 네, 그래서 아마도 뭐 오늘의 상한가 근방이 물론 뭐 다른 제약주가 움직여서 같이 움직였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차후에 좀 순수 제약만으로서의 움직이는 게 조금 약해진다라면은 오히려 SK케미칼 쪽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또 이런 자료도 있었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그 여기 최대 주주가 그 최창훈 부회장 이쪽에 이제 갖고 있잖아요. 케미칼을 갖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 원래 창업주의 동생의 아들이 최태원 회장이고요. 아. 원래 창업주의 아들 라인이에요, 이쪽이. 그럼 사촌이네요, 그러니까 둘은. 창업은 형이 했는데 회사를 일군 사람은 동생이죠. 근데 그 네. 동생분들 친인척이네요. 아니요, 동생의 아들이 최태원 회장이고 그 형님의 아들들이 이쪽 라인인 거죠. 그중 라인이에요, 이 차창원 부회장은. 네. 어쨌든 이 부회장이 한 13%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배구조 이슈랑 상관이 있어요. 계열 분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그 기사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한 30%까지는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차창원이가 지금 13%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 지분 매각할 것이다라는 얘기 계속 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D&D라고 가스가 가지고 있는 그 밑에 있는 가스 지분을 얘네가 45% 들고 있는데 케미칼이 그 가스 밑에 있는 회사가 D&D라고 있는데 부동산 개발하고 임대업 하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상장을 고대해 다음 달에. 다음 달 IPO 들어가는데 6월 19일인가 하더라고요. 그 일반 공모 청약이 6월 10일이니까 뭐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 요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창원 부회장이 건설하고 D&D 팔아가지고 케미칼 지분 사지 않겠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러면 네. 또 그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SK케미칼이 유일하게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쪽이 SK 건설을 하고 SK 가스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건설 쪽은 뭐 사실 지금 중대형사 쪽은 그나마 뭐 중동의 팔로가 좀 개척이 되고 살아남을 수 있지만 SK건설과 같이 좀 규모가 작은 쪽은 사실 또 아주 빠르게 좋아진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 단점으로 잡혀 있던 걸 갖다가 뭐 그쪽 지분을 매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SK케미칼 사줄지는 지분을 사고 문제인데 그 그렇죠. 정리한다고 하면 괜찮을 수 있죠. 네, 오히려. 이 회사도 최근 몇 년간 계속 계열 분리 얘기가 나오는 회사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또 뜨긴 해요. 예. 그럼 무기가 여러 가지네요. 지금 케미칼 이쪽 제약 바이오로도 묶이고 자동차 경량화 관련 그렇죠. 사업도 예. 하고 오늘 그리고 또 좀 뭐 지배구조 차이나 내용도 중국에서 있고. 그 뭐 차이나 플러스인가 2015 이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20일부터 23일까지. 네네. 예, 그래서 오늘 화학조 같이 움직였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좀 다른 선수 볼게요. 허 위원님은 좀 어떤 선수 저 눈에 띄세요? 5번 CGV 한번 해볼게요. CGV. 5번 저희가 CGV. 이제 예, 이거 14만 원인가 13만 원 리포트 나오고 나서 저희가 이제 막 거품 물고 막 사야 된다고 했던 아침에. 그때 중국의 어벤져스. 빠지더라고요. 빠져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는 좀 간단한 것 같은데요. 그 극장 수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거기 다트 들어가서 보니까 극장이 CGV가 한국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100개? 극장 수. 너무 많네. 거의 근접한데요. 맞아요. 예. 100개 정도 있나요? 127개 있어요. 많네요. 직영이 80개고 위탁 중계 한 50개 돼요. 그러니까 130개 있고 거기에 스크린은 한 1000개 됩니다. 965개. 네. 근데 중국에는 1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38개였었는데 5개 늘려가지고 43개예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이제 예상치는 2017년도까지 얘네가 한 140개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에는 스케줄보다는 조금 늦은 것 같긴 한데 스크린을 굉장히 늘려가거든요. 근데 그 완다 그룹이라고 저번에 CGV 한번 이렇게 꼬꾸라지게 했던 그 완다. 그 완다가 진출한다면서 중국에서 영화. 아니 완다 하고 있죠. 거기는 스크린이 거의 100개가 훨씬 넘죠 이미 지금. 근데 걔네가 거의 시총이 4조 돼요.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20조가 넘어가는데 우리랑은 거의 10배 차이가 나죠. 얘네가 한 2조 되니까. 근데 스크린 수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저렴하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리고 퍼밸류가 거기는 한 100배 넘어가는데 CGV는 한 40배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거 된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이제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박스오피스 보니까 뭐 1분기 말 기준으로 보니까 뭐 거의 더블이 났더라고요. 100%가 막 와이와이 늘어나니까. 예, 조 단위로 막 지금 박스오피스가 나오니까 여기에 중국에서 모멘텀 살짝만 건드려주면은 한 40~50배까지는 CGV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네. 과거에 생각해 보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넘어올 때 영화 산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던 예. 시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물론 딱 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시기가 지난 지 제가 볼 때 얼마 안 됐을 시기 같아요.
중국이 현재 그렇죠. 중국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 우리나라 이제 CJ CGV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국 내 이제 체인점도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영화를 관람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가볍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오락 문화 중에 하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쉽게 그 뭐랄까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영화 얘기 나온 김에 여기에 리스트에 있는 선수는 아닌데 J 컨텐츠리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홈런을 빵 쳤습니다. 이거 메가박스 때문이잖아요. 네, 메가박스를 어떻게 인수한 보세요? 거예요. 인수한 거예요. 인수인. 자기네가 인수를 한 2천억대로 인수했어요. 근데 메가박스 인수한 게 이렇게 호재인가요? 글쎄, 메가박스가 메가박스 지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지금 몇 저 개의 정권인지 옛날에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 몇 번 가봤어요. 저도 옛날에 네, 몇 번 강남에 가봤는데 있는 저도 한 10년 전쯤에 가본 것 같아요. 그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상한가에 다 동의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제가 아닌데. 보니까요. 네. CGV가 워낙 크긴 커요. 얘네가 MS가 네. 얼마인 줄 아세요? 국내 시장 50%? MS가 절반은 어떻게 될것 어떻게 같아요. 하셨어요? 아, 그냥 감에. 딱 절반이에요. CGV가 그냥 절반을 평정을 했어요, 얘네가.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나눠 먹는 것 같은데 메가박스도 좀 CGV하고 롯데 빼고 나면 사실 나머지는 그냥 맞아요. 거기서 메가박스도 거의 한 몇 개 있나요? 채널이 거기가 한 사이트가 10개 안팎으로 있을 것 같은데. 10개 정도? 네. 어쨌든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제 컨텐츠를 얘기 좀 간략하게 넘어가 보고요. 마지막 선수는 좀 어떤 쪽으로 볼까요? 뭐 제가 어제 방송을 잠깐 참고를 했는데요. 네. 그 방송 저도 오늘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잠깐 봤는데 잘하고 계세요. 어제 그 김대복 전문가 김대복 전문가 아니죠. 어제 그 부자개미님이 네. 나와가지고 효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도 맞아요. 오늘 라인업에도 효성을 껴왔고. 그러니까 이게 네, 효성이 그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 차이나 플러스 2015. 예. 거기 지금 폴리케톤? 폴리케톤. 예, 이거 대박 난다고 그러던데. 예. 아니 이미 주가는 그게- 오늘 별로 못 그게 봤죠. 뭐예요? 이제 반영이 도대체? 돼서 주가 올라가고 네.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폴리케톤을 보시면 돼요. 파헤쳐 보자고요. 네. 그러니까요. 폴리케톤. 그 뭔가요? 폴리케톤은 무엇이며 지금 차이나 뭐 저도 그거 그쪽 산업에 2015는 지금 대해서 어떤 무슨 행사인가요? 이제 그 산업 애널리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네. 폴리케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고 네, 네. 자동차 경량화에 있어서 아까 제가 이제 SK케미칼 같이 말씀드렸던 그 고강도 플라스틱 만든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뭐 그렇기 이렇게. 때문에 네, 이제 뭐 지금 쓰이고 있는 기존의 무거운 재료에 비해서 경량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효성이 지금 생산을 아직 안 해요. 7월부터 이제 상업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실적에 이게 포함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스판텍스라든가 타이어 코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온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더 고조가 되지 않을까. 뭐 이제 1분기 워낙에 좋은 실적 이후에 주가가 최근에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워낙에 재료가 좋기 때문에 뭐 때만 되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어서 오늘 라인업에도 제가 뭐 한 2번으로 껴놨는데 소위 얘기하는 작전 수행 능력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순환매에 딱 동참을 하고 살짝 빠져 있고 하는 한방 쳐줄 만한 그런 자리에 왔다는 부분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3명의 선수 좀 눈여겨봤습니다. 그럼 이제 MVP를 뽑아봐야 돼요. 정조영 형님, 어떤 선수 MVP로 뽑을까요? SK 케미칼입니다. 오늘. SK 예. 케미칼. 그럼 오늘의 MVP SK 케미칼입니다. 네, 오늘 장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그럼 이제 내일 장의 포커스를 맞춰봅니다. 내일 경기 좀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아, 사실 오늘이 그 이제 시장 분위기도 그랬지만 사실 이렇게 좀 뭔가 재미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되질 않잖아요. 어제는 물론 지수도 올랐으니까 그래도 좀 나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 뭔가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손가락을 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뭐 과도기의 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지수로 봐서 기간 조정을 받는다라면 뭐 연패, 늪에 빠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5연패까지 해서만 끊어주면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100선 정도의 지지력이라면 뭐 이번 달 월말까지는 그냥 그 조정은 한번 받아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탄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고무줄 막 뭐, 이렇게 근데 아주 탄력 산성 정고점 좋은 이제 고무줄처럼. 좀 왔기 때문에 돌파 탄력이 일어나려면 전체 시장 분위기가 저는 같이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한 1% 빠지는데 코스닥은 한 1% 오르는 시장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코스피가 좀 버텨줘야 그래도 코스닥이 좀 더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재료가 싶어요. 하기야 예. 새 거 나오긴 좀 힘들죠. 그렇죠. 셀치료는 너무 많이 해먹었고 예. 카카오도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고. 제가 볼 땐 제약이나든가 화장품과 같이 이번 주에 시장을 좀 이끌었던 애들에서 매기가 어디로 갈 거냐, 다음 타자가
어디로 갈 거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효성과 같은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몇몇 뭐 실적주 쪽으로의 좀 매기가 이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네. 뭐 계속 주구장창 제약 화장품만 간다라고 하는 거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기가 이전될 것이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로 보면은 좀 굉장히 좁을 것 같습니다. 한 2100선 초반에서 한 뭐 2130선 내외권역에 한 네. 20-30포인트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방금 전에 그들 종목만 가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딴지 전문은 아닌데 갑자기 든 생각이 네.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3월부터 이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제약바이오, 들어서 화장품주. 그 뭐 한 2, 3일 오르면 잠깐 숨고르기라도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 3일 올랐는데 계속 연장 뭐 상한가를 갖다 계속 붙여버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추세는 유지가 되더라도 뭐 단계는 좀 잠깐이라도 속도 좀 조절. 쉬었다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네. 상대적으로 뭐 중성주의 어떤 우위적인 흐름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저는 시장의 어떤 변화, 판세의 어떤 변화를 조금 가능성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좋았던 대형주들, 예를 들어서 뭐 화학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아니면 이제 몇몇 대형사들이 워낙에 좋은 실적을 냈고 2분기도 좋다라면은 네. 아마 그들을 가만 놔두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뭐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이제 시장이 이끌었던 이런 그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매기가 조금 이전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조금 염두해서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시장에 네. 좀 부담이 됐던 부분이 수급이었잖아요. 이 외국인 선물 매도 그리고 네. 프로그램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대형주가 약했었는데 이런 수급적으로는 내일 경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뭐 선물 매도, 신규 매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미결 작전 추를 봤을 때는 뭐 그러면은 일단 갖고 있던 전 매도인데 시장이 그만큼 뭐 아래로 더 내려박지도 않겠지만 뭐 상승의 가능성도 조금 희박하다라고 하는 쪽에서 대응을 한 것 같고 현물 시장을 그렇게 많이 팔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뭐 지난주 후반 지수대에서 지지력을 보였던 지수대를 어제 오늘 모두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래로 크게 하락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다음 주는 월말로 진입하니까 프로그램 사항은 일정 부분에 또 매수 우위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을 거 보이고요. 허 의원님 내일장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그럼 네. 바로 클린업 네. 트리오로 네. 넘어갈게요. 내일장에서 3명의 선수, 좀 주력 선수로 볼 만한 부분 어떤 선수 있을까요? 네, 오늘 새 종목에 이 클린업 치료 갖고 왔는데 제가 장중에 선정을 하다 보니까 한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상한가에 진입했는데 오늘 네. 아스트라는 기업하고요. 그리고 많이 말씀드렸던 효성 그리고 이 쿠쿠전자 세 종목을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효성 이 선수는 꾸준히 좀 리스트에 라인업에 넣어놓는 모습이고 세지 선수, 아스트 그리고 쿠쿠전자입니다. 먼저 오늘 가장 좀 활약이 대단했던 아스트부터 볼까요? 어떤 관점에서 좀 골라주셨나요? 항공 우주의 희소성이라고 딱 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전에 한번 만드나요, 여기는? 예? 뭐 만드나요? 항공기 동체 그리고 부품. 예, 동체와 그러면 부품인데 한국 항공우주에 납품하나요, 대부분? 아니요, 납품은 주로 미국의 보잉사에 아, 미국 보잉에. 보잉사에 하고 있는데 뭔가 더 매력적인 이제 것 같아요. 그꼭 사대주의 아닌가요? 우주 항공주를 꼭 이제 항공주로만 봐야 될 것이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인공위성 쪽으로 보시는 게 제가 볼 땐 맞을 것 같아요. 인공위성. 그러니까 인공위성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간 한 20% 정도의 상승률을 꾸준하게 키워나가고 있고 몇몇 자료를 보니까 2012년인가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발사하는 인공위성 개체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 정도의 시점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아스트의 단점이라면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한 30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네, 지금 네. 시가총액이 밸류 너무 한 비싸요. 4천억 가까이 돼요, 벌써. 근데 아니 비행기는 저도 될 것 같아요. 한국 항공우주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그렇죠. 엊그저께인가 혼다에서 뭐 기사 제목이 뭐 혼다 회장님이 꿈을 이뤘다 해가지고 거기 비행기 나왔어요. 개인용 비행기 한 50억짜리 그 배당 이제 가격이. 비행 산업 그런 게-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서 워낙에 많이 발전하고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오기 부자들이 때문에. 많으니까 그거 만약에 중국 내수 사랑하고 하면 개인용으로. 근데 네, 이게 중국 사람들이 비행기 살 것 같아요. 대형사뿐만 개인용 아니라 비행기. 알게 모르게 중소형주까지 포함하면 네. 올해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 항공우주는 솔직히 이제 뭐 정부 항공사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완전 독점된 뭐, 오르고 예, 있고 예. 아스트 그렇고 그다음에 세트레가이라는 기업도 제가 알기로는 옛날 올해 인공위성 테마죠. 인공위성을 예, 예.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인데 한 30% 올랐고요. 그밖에 뭐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제 뭐 항공 테마 이렇게 네네. 지목이 되는 뭐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나 한양 디지텍,
네. 한양 ENG 이런 종목 보시면은 뭐 각도가 이래요 지금 상승하는 각도가.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약간 몸값이 좀 고평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희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 내일 한 3번? 3번? 4번? 글쎄요 내일 뭐 4번? 또 연속 상한가를 붙인다라면은 4번은 4번에 두기엔 4번 너무 정도. 무게감이 떨어지지만 네. 뭐 한 뒤를 좀 받칠 수 있는 6번 정도에는 무난히 좋습니다. 6번. 6번. 그러면 또 신규로 들어와 있는 쿠쿠전자 예. 선수 볼게요. 효성은 그냥 패스할게요. 워낙에 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쿠쿠전자는 다음 주 실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 기업이 상장했을 당시에 그 같이 모 코너에서 너무 비싼 기업이다. 팔아야 된다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저랑 드렸는데 같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20만 원대 잠깐 찍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실적을 보니까 이제 PER 한 30배를 향해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20배 수준이에요. 제가 그때 이후로 아모레 세 종목 있어요. 아모레, 쿠쿠, BGF. IPO 신흥 기업을 함부로 밸류 판단을 하지 말자. 제 투자 그 근데 뭐 원칙으로 삼았어요. 쿠쿠는 그 당시 전략은 그러면 안 제가 볼 땐 되겠더라고요.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최근에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그 올라가고 있는데 재료는 많죠. 상한가까지, 뭐 네. 알리바바 그 이제 한국관에서도 입점이 돼 있고 네. 다음 주에 실적이 나와요. 제가 주식 담당자와 이번 주에 통화를 좀 해봤는데 뭐 시장 기대대로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 같고 뭐 절대 수치는 얘기 안 해줘요. 그리고 어이제 기자 친구가 네. 어이제 기자 친구가 뭐 이런 면세점에 근무하는데 친구한테 팔리네요. 물어보니까 밥솥을 그렇게 들고 나간대요. 최근에 제가 들은 밥도 아주 많이 뜨끈뜨끈한 팔린대요. 뉴스. 그러니까 네. 해당 기업이 1분기 실적 수성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정말 중국 면세점에서 굉장히 많이 나간다 네, 이런 네, 얘기 네. 있어서 다음 주에 예상되는 실적 잘 나오면 네. 지금 다른 화장품 관련주를 포함해 중국 관련주가 한 30에서 35배 수준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얘라고 20배 초반에 멈춰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내일장에 눈여겨볼 만한 클린업 트리오 세 선수 아스트, 효성, 쿠쿠전자입니다. 내일장의 그 결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정현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이 선수 고르는데 좀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오늘장 MVP 집중 골든타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